1분이에요. 1분 더 하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아, 일부에 너무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괜히 말만 잔뜩 했는데 그 혹시 뭐 너무 건너뛴 것 같이 들린 거 없어요? 할 얘기,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천천히 하자고요. 이분은 근데 앞서는 불교 수행의 그런 절차상을 설명해 주셨는데 꼭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기보다 이제 이건 원론적인 거고요. 막상 이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련시켜야 될지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기본이 우선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이 부분도 거쳐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한 방에 갔으면 좋겠죠. 근데 상근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면 원래 상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자기는 말로는 상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행동은 상근기처럼 보이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상근기가 아닌 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말은 안 하죠. 자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고 기초가 된 것도 밟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갔거나 이런 거 상당히 배 아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어느 이상 성취가 안 되고 있을 때, 지지부진할 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공부가 그 단계가 많지만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1년 된다는 것도 아니고 2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뭐 이게 인도권이니까 인도는 겁을 쓰잖아요. 이게 이 생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몇십 년 걸릴지 모르는 정도는 당연한 거고 몇 개월 걸릴지 모른다고까지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 느슨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너 아니면 된다고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정말 딴 데 가서 그게 될 거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취가 쉬울 것처럼 이 단계를 설명하다면 단계를 넘어가는 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하지만 막상 내가 하면 하나의 단계 넘어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굳이 그 단계에서 넘어갈 때 상당히 버거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 따라 버거워하는 단계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르고 그래요. 쉽게 건너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게다가 요즘은 약간의 변색됐어요. 단계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서 단계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래야 돈 뜯어낼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1개월 만에 해치워버리면 1개월밖에 못 받아먹잖아요. 회원비를 몇 년을 회원비 받아내려면 상당히 그 체계를 이렇게 루즈하고 길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수련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선종으로 변화되는 거는 그 계기가 있는 거죠. 선종 수련은 또 그런 또 완전히 달라버려요. 단박에 끊어버리는 식으로 나와요. 뭐 1대1이다 개인 간의 전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또 아까 말한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통합시킨다고 해야 되나? 하나로 만들기 좋아해요. 일반화시키는 거 좋아해요. 단계가 많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설명하기도 편하고 또 지적인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버거워해요. 귀찮아하고. 중국에서도 선종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처음에 중국은 이제 그 이전에 화엄종이라든가 천태종이 있었어요. 화엄종의 천태종의 체계가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하고 많아요.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선종이 생겼다고도 해요.
그 선종에 나온 많은 이론은 다 천태종이나 화엄종에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한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선종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향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체계가 많으면 다 싫어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와서 해보면 왜 언제까지고 난 일선정이냐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일선정, 이선정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요. 근데 다른 가르침에서 이제 한 방에 갈 수 있다,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오랜 세월 그 많은 복잡한 과정 거쳐가면서 가는 거 하겠냐고요. 쉽고 간단한 거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글로 가죠. 근데 정말로 거기에서 배워서 한 방에 갔냐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중국 선종에서도 제자가 수백 명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난 놈은 결국 한두 명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몇 명인 거고요. 없어요, 대부분은 또. 근데 자꾸 그걸 보고 착각하는 거죠. 나도 전등록이나 이런 거 보면서 벽없는 보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거라고. 택도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뭐 황벽의 얘기를 듣거나 마조도일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될 거라고요? 안 될 거잖아요. 아, 냉정하게 말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냉정하고 더 맞는 말 아니에요? 넌 결코 마조만큼 갈 수 없어요. 좀 잔인하게 들리거나 그렇게 말해도 되냐고 이렇게 점잖지 못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답 아닐까요? 자신 있어요? 뭐 조조만큼 갈 수 있어요? 결코 못 가요. 뭐 얼마나 지나면 갈 수 있냐고 하면 중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중도 포기라는 게 이생에서 포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포기도 해요.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그 사람의 계좌가 얼만데 그 사람의 제가 간 그 거리가 얼만큼인데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게 더 많아요. 못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를 그렇게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갔냐고, 거치지 않고 갈 수도 있고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갔다 하면 돌아오지만 않으면 보낼 수 있어요. 돌아오지 좀 말라고요. 보내놓으면 돌아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한 방에 어느 정도 빨리빨리 건너가면 좋은데 건너간 다음에 가서 슬슬 내려와요. 예, 다른 식으로 도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선종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행자들이나 수행자들이나 그들은 수련이 진행돼요. 단전도 만들어지고 동맥 만들어지고 소주천 되고 이렇게 돼요. 변해 가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 보면 보인다고요. 그런 게. 그런데 오히려 뭐 좀 했다고 하면 유명한 사람 스님들 보면 오히려 없어요. 단전도. 유명할수록 없어요. 그건 왜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요. 마음가짐에 아까 말한 이 삼선정이요. 그 묘한 즐거움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거, 어떤 위치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미 묘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놓으려고 하지 못한다면 사선적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미 상당히 높은 선정에 들어가 있다고 자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어도 못해요. 이거를 이런 교만 수련 수도 중에 제일 건너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을 건너갈 수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너 교만하다고 내가 얘기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정말 그 말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인정할 일은 분명히 처음부터 없다고요. 시작부터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한테 교만하다 교만하지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얘기는 이미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타인이 나의 그 문제점을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만했다는 것을 알아내려면 어떤 공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뭐 호흡을 뭐 10년 하면 돼요? 주문을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선정을 하면 돼요? 자선을 하면 돼요?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교만했다는 걸 알았나요? 이런 사람은 결코 노가다 안 해요.
폼잡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아래로 이말하는 건 그 종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올라가면 내려오라고 하는 게 천태종이 있잖아요. 공과 중에서 이 중이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라는 얘기인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걸 하면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 대놓고 고기 먹고 대놓고 뭐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살면 좋은데 아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 해요. 그 옷도 얼마나 빳빳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을 그걸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건 명예란 말이에요.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거라고요.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간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릎 꿇지 않아요. 부러뜨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이런 걸 알아내려면 많은 업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요. 한수 생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법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공부법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부법이 그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만을 알아내게 하는 공부법은, 수련법은 없어요. 아니면 허영을 없애는 수련법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토살이나 참여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자기가 하지 않아요? 나은 사람 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해요?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그런 거 잘 하라고 해요. 자기가 안 하면 더 참여해야 될 사람이 남 보고 참여 안 한다고 욕해요. 항상 그런 건 거꾸로던데. 이건 남욕만 하는 건데. 남욕하면 안 되는데. 항상 이게 저도 포함되는 문제라서 이런 건 예민한 문제인 건데. 아까 설명한 거 가지고 그냥 또 빠진 거라고 했구나. 그걸 설명하면 원래 유격천일이잖아요. 유격천일가 하늘 6개요. 이게 육도 윤회제 마지막 거기잖아. 법에 해당하는 인간 위에 있는 거 하늘. 여기가 뭐라고 하나 처음에 사천왕, 도리천, 도솔천. 이게 맞나? 야마천이 먼저인가? 도솔천이 먼저인가? 헷갈리네. 야마천이 먼저예요? 도솔천이 먼저예요? 도솔천이 세 번째 거. 그래요? 확실하죠? 아니면 망고. 바꾸면 되죠. 뭐 하늘을 다시.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닐 텐데. 삼이 야마천, 4가 도솔천이네. 그거 봐요. 야마천, 도솔천, 낫가가천, 타화대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수미산이 어쩌고 하고 뭐 이게 이제 제석천 그렇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수미산에 뭐 사방에 사천왕이 있고 맨 위에 뭐 얘가 있고 33개의 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고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면 정말로 이게 이런 뜻이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이건 제 설명이에요. 항상 얘기지만 내 설명이에요. 이거는 신체,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걸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만족인데. 이건 자기 만족. 이게 자기 만족이기도 하고, 화락이, 이게 뭐더라? 즐거운 건데, 이거 행복한 거. 즐겁다고 해야 되나? 행복이. 타자체는 남의 즐거움, 또 내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이것도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장이거나 우리 자신의 상태이거나 전 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몸이 있거나 우선 몸이 있어야 되나? 건강한 몸, 신체가 이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돼요. 사천왕 같은 튼튼한 몸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든 사회생활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도리처는 자아인데 의식이요. 내 머리. 그러니까 여기가 지배자잖아요. 지배자, 신, 재석이 있는 곳이잖아요. 유재석이 아니라 이건 신이에요. 여기 유재석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왜 신이냐면, 그러니까 머리가 나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가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야마처는 생활하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이게 10대, 20대에서 자아가 생기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성취해 가면서 만족감을 느껴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좀 시간이 중년 넘어가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서 느껴지는 인생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고, 여기는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주의 생활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타도 이해할 수 있게까지 간 거예요. 인간의 발전상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즐거움, 타자체는 남의 즐거움도 내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인데, 이게 남의 즐거움도 내 것처럼 느낀다는 건, 이건 좋은 부분만 얘기했잖아. 고통에 대한 부분 얘기하지 않고 행복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타자체는 이렇게 남의 즐거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이든 뭐든 다른 사람의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돼요. 여기는 나만 하는 거죠. 이 개인주의 성향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다른 사람의 것이요. 이타성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와야. 이 다음에 일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6도 다음에, 이 다음에가 이제, 아까 말한 일선정에서 범중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늘을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일반이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이건 일반인들이 해가는 거고, 이 위가 브라만 자기들이 가는 거죠. 브라만. 자기들 최고지위라고요. 자기는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 이거 하늘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여기가 법이잖아. 법이니까 의식이라고요. 안입이 설신 의에서 의에 해당하잖아요. 머리 위에, 이거 머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해석하면 머리 안에서 머리가 이런 데 진화 과정을 거쳐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와야 자기들까지 오는데 결코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도 책에 잘 보면 재밌어요. 엄청나게 체계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만들어졌거나 그냥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숙련도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2500년 전에. 그렇고 그렇게 무식하거나 야만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때 뭐 했을까요? 2500년 전에? 중국 연나라하고 싸웠을까? 중국 연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때 고조선 시대인가? 고조선 시대일 텐데, 고조선 후기쯤 되려나? 야마천은 왜 생활인 거예요? 야마천요? 네,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아가 형성됐으면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사회생활 하러. 사회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야마가 좋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거라는 뜻이던가?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좋게, 여기는 긍정적인 것만 쓴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 활동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만 썼으니까 그냥 좋은 거랑 좋은 하늘, 좋다는 뜻에 해당하는 말을 써놨는데, 살아간다는 뜻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살아가야, 움직여야 내가 좋은 것도 먹고, 내가 가야, 내가 가야 음식을 먹든가, 옷을 입든가,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야, 내가. 움직여야.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야마천이라고 합니다. 도설촌은 또 이게 마야 부인이 석가를 낳고 죽어서 간 곳이 여기라고나 이렇게 나오나? 네. 네. 뭔가 해서 만족스러운가 보죠. 자기가 할 만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설촌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야 부인이 먼저 지랄을 해도 여기 넘어갈 수 없어요. 브라마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나 석가나 걔네들은 크샤테리아 계급이잖아요. 여기는 크샤테리아예요. 브라마는 이 당이 브라만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도 브라만천, 이게 일선정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요, 또 뭐 설명할까?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죽어서 도설촌에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저기에 태어나겠죠. 근데 사람이 만족을 하면 사는 사람이 어서 열심히 하겠어요.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얘기하려면 정부가 잘해야죠. 조그만의 일, 작은 일, 아니면 별일 안 했는데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알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그 한평생 살았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 문명 자체가 그 정도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거에 꼭 뭘 해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게 만들어 알게 해주지 하거나 알게 해줘야 되거나 이건 외부에서 주는 영향이 많이 크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난 그래도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평가할 만큼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평가하려면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자기가 안정한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어느 정도의 삶일까를 정하려면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잣대 정했어요?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왜 안 정해요? 정해야 될 텐데. 그럼 자기 삶이 지금 이게 허무한 삶인 건지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상하나? 맞는데? 여러분들 정했어요? 자기 삶이 지금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움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 알려면, 그러니까 내가 삶의 그 만족 정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왔으면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라는 이런 식의 정도, 이런 가치 기준을 정해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안 정했다는 것을 당연히 안 정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느낌을 들게 하네. 이상해요, 저 질문이. 당연히 이거 안정하는 거에 맞나요? 정해야 돼요. 정해봐야 돼요. 내 자신을 평가해야 되니까. 내가 날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나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를 또 누가 정해주냐고요. 또 그 내가 정하는 거 내가 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내가 내 자신, 기준도 내가 정하고 평가도 내가 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거나 합리적일지는 이제, 성격이겠죠, 그것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을지. 또 해봐야 하죠. 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만 하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대화가 힘들어요. 서로 우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까도 교만 얘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누구나 다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얻어 들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체계가 생기는데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은 이러지 못할 거나 이것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심한 경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이러이러한 정도를 성취했다고 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대화하고 있는 거지 어떠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거나 토론하려고 대화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때 요즘 교육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 배운 게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토론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걸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주제를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대화하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있잖아요. 암묵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들고 나요.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주제를 벗어난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 하다가 끝나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려고 해본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누군가 하고 대화하려고 해보셨어요? 네.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미나나 아니면 아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서 대화하려고 하면 할지도 모르겠죠. 하고 싶은 사람만 거기 올 테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멍석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장을 형성해 놓고 하는 거야. 어느 정도 하려고 자기가 집중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요. 일상생활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일상생활에서 왜 대화를 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 하나의 술자리 아니면 점심 먹는 자리 아니면 차 마시는 자리 아니면 그 사소한 자리 있지만 분명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의도하는 말 아니면 소제목이라도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에 분명히 주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또 상대방이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진행해 가는데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얘기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어요. 상대한테 무조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도 들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듣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일상적으로 지나가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서 아무 주제 없이 흘러가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먹고 있고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죠. 갑자기 대화하자고 하면 이제 상당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집에서 대화하시나? 가족끼리? 어느 주제를 두고서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진단아 혹시 자를 길들이라고 하면 추는 평가라고 하면 그냥 평가라고 해도 되나요? 추요? 무슨 추요? 네? 추요. 추가 그것도 기준인 거나 추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시중이라는 개념과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의 그 눈금은 있어요. 눈금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이걸 적용하진 않아요.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거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때 추를 쓰는 거예요. 추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잴 때마다 추가 움직여요. 그 얘기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요.
기본적인 눈금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또 무조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찍어내려고 하는 건 공장에서 하는 거고요. 인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추를 바꿔가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서 눈금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내가 알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거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나 이런 것을 알아야 내가 도울 수 있거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선 들어야 돼요.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고단자거나 수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는 건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냥 사회생활에서 사람 만나 대화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아니면 훈계예요. 옛날에는 훈계를 했죠. 옛날에는 정치든 교육이든 그냥 기본이 훈계예요. 훈육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리다고, 기본적으로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요. 정치인들이. 네, 어리석다는 게 아직 뭘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과 교육은 달라요. 훈육이라는 것은 나는 당연히 윗사람인 거고 너희는 그냥 배워야 되는 이런 식의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가르치는 식의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교육은 아버지가 자식 가르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식 가르치듯이 정부가 백성을 가르치고 훈장이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전혀 타인이 하나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훈육이 아니잖아요. 개념은 틀려요. 정치하는 패러다임도 다르고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옛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고 있는데 정치하는 목적보다 틀린 거라니까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달릴 때 가벼워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무거워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체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게 날 바꿔가는 건 내가 상대에 따라서 변해야 돼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지 저렇게 얘기해 줄지를 하려면은 나를 고집하지 않아야 되는데, 날 고집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똑같아요. 상대가 똑똑하면 나도 똑똑해져요. 상대가 멍청하면 나도 멍청해져요. 진짜예요.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같이. 근데 상대방이 어벙벙하게 가만히 있으면 같이 어벙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도저히 생각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게 돼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요. 근데 상대는 만약에 철학사나 좀 어려운 것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그런 식의 개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잡지에 있는 아니면 신문에 있는 그런 시사적인 얘기를 가지고 썰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 썰 풀어야 되는데 상대가 전혀 그런 식의 개념이나 그런 걸 연구한 적이나 그걸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런 어려운 얘기 쓰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 말하는 단어, 말하는 개념, 하는 그 일종의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상대가 좀 더 강하게 아니면 프로그램 원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프로그램 줘야 돼요. 아니면 주기 싫으면 나 이런 거 주는 사람 이런 거 주는 거 잘 못하니까 주는데 가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추가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항상 같은 가르치면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따라서 다르고 또 가르치는 방법도 그래서 다른 곳에 썼듯이 상대가 자기가 배우고 있는지 모르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교만하는 거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수련법에 그런 걸 가르치는 수련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못 가르치냐?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을 한번 구겨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만한가 보자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상대방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좀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정말 하겠다면 해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어떻게 궁금한 게 있는 게 듣고자 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라면 아무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약간 문제가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많아요, 다. 그러는 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사회에서 오는 곳에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사회에서 하는,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을 가지고 여기서 분석하려고 한다고요. 여기서 배운 것도 그냥 그 하던 버릇대로 그냥 그 상식으로 운영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멀리 둬야 된다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어떻게 확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고 하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돼버려요. 상대가 원치 않으면 가버릴 거고, 그럴 거 아닌가? 요즘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선 그만둘 거야. 옛날 같으면 한 번 스승해놓으면 그만 못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이 달라지죠. 어떻게든 바꾸겠다고 좀 강력한 방법을 쓰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선택을 스승이 하지 않아요. 제자가 하지.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 가르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학교라는 개념인 거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회에서 이제 뭐 전체를 전반적으로 의식을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 대다수가 그러면 바꿔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가요? 네, 그런 거면 이제 그래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그 공부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만나서 아니면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장소를 마련해서 가르치고 뭐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가르치는 건데 이건 가르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진짜 가르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바꿔가는 거라고. 사회 세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의식이 아까 말한 귀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알게 바꿔가요. 그렇게 알게 변해가요.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걸 알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알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을.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걸 너무 한정된 하나의 공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방법은 상당히 줄어드는데 시공간을 약간 넓게 보거나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른 식으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게 속된 말로 하면 멍청한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악귀, 지옥, 악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더라? 동물. 이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냄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시각은 벽으로 가리면 안 보이고 소리는 시간 지나면 안 들리고 냄새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악의적 늙은 상태에서 그 사고를 해요. 눈에 보이고 들려와야지만 그 정도 내에서 생각하고 한다고요. 좀 더 시간을 멀리 둬가지고 다른 시공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매를 들어도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를 안 들어야죠. 원래 진짜 가르치려면 매를 안 들어야 돼. 매 드는 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지옥에서 하는 짓이라고. 지옥에 때리잖아요. 두들겨 패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진짜 지옥은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지옥은 그 지옥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는 이 냄새부터 시작하는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신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게 힘든 거지. 내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데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을 때요. 지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를 들거나 아니면 소리를 들려주거나 하면서 이런 건 지옥에서나 아니면 악귀한테나 쓰는 방법이라고요. 사람한테는 냄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야 돼요. 추리 같다고요. 뭔가 생각해서 유추에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요. 기미도 냄새라고 표현했는데. 네, 기미가 냄새예요. 어느 한 조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징조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는 거죠. 함정이 있으려면 냄새부터 함정이 생겨요. 소리 함정은 단순해요. 근데 이제 진짜는 냄새잖아요. 짐승은 그 덫에 걸리기 위해서 냄새 풍기잖아요. 냄새부터 함정을 일으킨다니까요. 근데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부터 함정에 걸려요. 뭐 살짝 보여주면 혹 가요. 이거 살짝 들려주면 훅 가고. 전쟁에서 막 뭔가 그 방법을 썼잖아요. 그 이순신장군 썼잖아요. 그 횃불 보여주고 소리 지르고 하면 사람 많은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만에 다 속아요. 그런 정도의 머리밖에 안 돼요. 냄새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 속임수에 들어가게 하려면 상대방에 그만큼 인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속임수를 써야 저 사람이 넘어갈까 이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이것도 아니면 이제 아수라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수라는 약간의 왜곡을 해요. 맛은 냄새나 소리는 내가 만들 수는 없는데 맛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내 임의대로 맛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이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미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냄새의 머리에서 추리해서 상대가 추리한다는 걸 알고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조작이는데. 네. 이게 아수라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게 얘기를 쓰잖아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을 정도 같잖아요. 상대방이 이게 속임수 쓰고 속임수에 대응할 거라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있는 같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옛날 말로 사람을 태어나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머리의 진화가 더 일어나야 돼요. 그 과정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이렇게 옛날 사람도 진화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시는 건 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 지옥이에요 여기.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건 뭐 악이나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어서 와 있잖아요 여기. 안 그래? 내가 여기서 소리 내고 있으니까 소리 따라서 왔잖아요. 방향. 소리는 방향성이 있어요. 어느 방향에 가면 그 인간이 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냄새를 풍기지도 않아요. 전 여기 냄새 풍기러 온 건데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은 있겠죠. 하도 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낚시질을 한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맛의 왜곡이요. 맛의 왜곡도 하잖아요. 이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함정 파고 있는 게 다 그대로는 아니라고요. 항상 얘기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거나 하는 게 이게 사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르게 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걸 일깨우거나 그 전환시키기 위한 걸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왜곡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전 인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직 인간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러이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인간이라서 그런 거고, 신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럼 이러면 이 다음에 다른 주변 것과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겠죠.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주변이나 사회에 일어날지 생각하는 자들이요.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신이 될 거 아니에요. 어렵나요? 어려움도 쉬움도 돼요.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판단할 때 내가 악의적인가, 아수라처럼 행동하고 있나, 지옥에 있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추, 내가 어느 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헷갈려 하고 있는지가 또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기준 정해서 보면, 그래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고, 정리를 해. 정리 잘하는 사람이 뭐 우선 좋은 거잖아요. 많은 걸 본 다음에 본 것 중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 기준으로 뭘 행동의 지침을 삼죠. 그 예법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예라고 그러잖아요. 예라는 게 우선 순서잖아요. 순서 정하는 거. 순서 정하는 걸 예라고 그래요.
극기복례라고 해서 예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순서예요. 어떤 순서냐면 내가 바깥으로 나갈 때, 나간다는 게 뭘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뭔가 할 때 이게 다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극기잖아요. 날 참아내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극기복례예요. 앉아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3천 제자 중에 오직 한 명, 3천분의 1이에요. 극기복례는 3천분의 1만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근기가 그렇게 부족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별 볼 없어요. 자하나 자유나 뭐 하지만 그런 애들은 상근기에 들지 못해요. 그 이후에 영웅 만들고 위나 만들어서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그런 애들은 그냥 흔한 애들이에요. 주연은 안자고 나머지는 조연이었다는 거죠. 인생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머리만 알면 안 되고 나도 해봐야죠. 나도 가치 기준을 정해보고 순서 배열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 알아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게 내 한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한계를 알아야 그 다음 넘어갈 곳을 알 거 아니에요. 선은 그어놓고 선을 그은 거기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돌파하기 위해서 거기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고요. 자천 점검이라는 게 단순히 자천 나아가는 점검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점검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진도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얘기로 끝날까? 10분 남았는데 진도 나가기도 뭐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한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뭐 또 다시 호흡, 기, 시간 이렇게 계속 이어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건너뛰어버려야 될까? 네? 이 지옥, 악이, 흑성, 아수라, 인간, 육천 이게 사실은 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명이 뭐예요? 나가는 걸. 예? 명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명이 뭐예요? 지식이요. 밝은. 아, 밝을 명자요? 네, 보는 걸 통해서 이해하면서 나가는 거고, 들으면서 나가는 거고, 손 냄새를 맡는다는 거나 본다는 거는 바깥하고 교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듣고 말하는 거는, 이 말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부하고 하는 거고, 외부에 대해서 내가 나가는 거고, 보는 것도. 그리고 듣는 거는 내가 수렴하는 거고, 냄새 맡는 것도 내게서 냄새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수렴만 하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으로 나가는, 이걸 통해서 나중에 그 인간에 대해서 신이 된다는 건 촉감으로서 이게 모든 게 다 명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명으로 나아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들리는데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 성취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선정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지적 성취를 즐겁게 느낄 수 있냐고요. 지적 희열이요. 지적 희열은 아무나 느낄 수 않아요. 아니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적 희열을 느껴보신 적 있나? 뭔가 알아듣거나 뭔가 이해했을 때 느껴지는 흥분, 그 만족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뭐 알고 싶어하는 욕구와 그 알았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음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공부시킬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공부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진화가 된 거라고 하겠죠. 그 진화는 대개는 뇌에서 벌어지잖아요. 뇌요. 이마에 있는 걸 변형계인가? 뭐지? 아무튼 진화될수록 이마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전자는 파충류나 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진화되어 올 거란 말이야. 여기 오면서 이 앞쪽에 이성 생각을 하잖아요. 열심히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깊이 하고 열심히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분에 어느 시간 지연, 생각 지연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 인간만이 한다고요. 감정 지연은 해요. 전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눈 맞춘다고 했는데 눈을 맞춘다는 것은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사냥감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꽂혀 있는 건 인간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념적인 목적에 의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을 걸 위해서 아니면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목적이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 형이상학적인 이유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무엇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신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는 의미를 어느 정도의 상승적인, 어느 위치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건데, 아까 육천은 이미 의식이 넘어가는 거고, 일선장, 얘네들은 지적성실하게 했잖아. 이게 이미 머리를 위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 하늘에 있다고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목적에 의해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귀나 얘네들처럼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정신적인 부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 그 장애들은 다른 의미,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것과 관계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정치니까 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유격천 이거나 인간이거나 인간 위에 법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철학자들, 법을 만든 사람들, 아니면 지식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거나 인간 위에 유격천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 위에 그거보다 더 높은 형의 생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직적인 이 단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수평적으로 똑같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평과 수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종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화두가 있잖아요. 화두가 있거나 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변선성불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릴 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부처라면서요.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이 얘기가 단계 없다고요. 그 얘기는 똑같다고 얘기고 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평등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건 범주오류예요. 내가 너랑 무슨 똑같다는 걸 보면 맞죠. 이 육체에 태어났고 인간이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적으로 똑같은 존재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거지나 똑같이 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는 일은 등급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서로 해야 될 이 지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수평적이면 똑같은 부분과 수직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같이 구분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나 나 똑같이 부처라고 뒤돌아서는 부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고자 해서 의도한 부분이 있는 거지 질적으로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 팔려고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몰라서 하는 거라니까요. 책 하는 거 우선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요즘에 또 특히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한 것 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반발심이 있잖아요. 양반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신분이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신분의 다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일종의 뭐 개혁적이거나 좀 더 앞서가는 생각이거나 이런 보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것 중에
귀족이나 나은 사람이나 더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무시하고 똑같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논리를 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넌 하나나 똑같다고요. 달라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질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 세상에 서로 그 지위가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는 다르고 저런 이유에서는 똑같고 이걸 구분하면서 하라고요. 무조건 같다,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맥락을 정해놓고 같고 틀리는 걸 얘기하라고요. 지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넌 정치인이고 나는 서민이고는 아니면 그냥 거지예요. 이건 구분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하고 거지하고 인간의 질이 다른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정치인이 높은 인간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거지가 높은 인간의 질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런 식의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또 수도에서 오해되는 것 중에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 브라만 체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이전의 시대 고대 시대에는 태어난 지위와 그 사람의 질적인 그 것이 비슷했어요. 질적으로 나은 인간이 좋은 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브라만으로 태어났어요. 질적으로 좋은 인간이 브라만으로 태어난다고요. 이게 맞았어요. 대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맞게 됐어요. 안 맞게 된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안 맞게 한 것도 있어요. 고착화되거든요. 아무리 지가 브라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월감을 느끼고 차별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섞기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과거 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라만은 끝까지 지들 브라만이라고 혈통을 주장한다고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 형태에 고착화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섞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이 태어난 지위와 그 사람의 질은 같지 않게 됐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부처예요. 노자나 그들이 말해주고자 하는 거. 공자도 마찬가지로 공자가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학원을 만든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이거는 그때 이미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전 시대가 이런 신분적인 것이 달라지고 신분이 높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안 이후에 그걸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요거를 알아야 이제 지금 그거가 귀족이라고 해서 사람이 질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사회적으로 귀족이에요. 절대적으로 귀족이 아니라고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2000년 넘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시대의 착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어느 부분.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게 태어난 사람이 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시대가 되는 걸 바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적으로 자기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요. 이건 그냥 시대적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고 꼭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라고요. 시대적으로 또 바꿀 거라고요. 만약에 이제 또 과거처럼 이제 시대가 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귀족으로 태어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 유지 안 돼요. 또 시대 되면 거꾸로 나올 거라고요. 이걸 파괴시키는 자들이.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시대에 맞춰서 가르치는 게 달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섞었다가 분리했다가 섞었다가 분리했다가 하겠죠. 멀리 가다 이렇게 열심히 했나. 4시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